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쉰을 넘긴 뒤에도 여전히 약병을 늘어놓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거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후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붙잡겠다고 손에 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몸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프면 며칠 쉬면 나았죠. 밤을 새워도 다음날 웃으며 일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기고 나면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러다 병이 오는 건 아닐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약을 찾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보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무언가를 찾습니다. 나는 약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먹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더 해야 합니까? 혹시 줄여야 할 것은 없습니까? 젊을 때는 몸이 강합니다. 간도 콩팥도 묵묵히 일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것들을 다 받아내고 밤새 쉬지 않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쉰을 넘긴 몸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으로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비타민을 여러 알씩 챙겨 먹고 간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고 피로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킵니다. 마치 약병 속에 남은 젊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약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을 계속 넣어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짐이 됩니다. 특히 쉰 이후의 간과 콩팥은 예민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쳐갑니다. 문제는 이 장기들이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곤함이 오래가고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이 얕아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거나 또 다른 영양제를 더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는 친구들을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잘 먹고 더 비싼 것을 챙겨 먹던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소박하게 밥을 먹고 걷고 웃고 일찍 잠들던 이들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그것이 더함이 아니라 절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약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 세대는 강인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고 과하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조금 고프면 물을 마셨고 피곤하면 일찍 누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장 큰 보약이었습니다. 쉰이 넘으면 삶은 다른 국면에 들어섭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릴 시기가 아니라 정리할 시기입니다. 인간관계도 욕심도 몸속에 들어가는 것들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약으로 무게를 더합니다. 혹시라도 남들보다 먼저 약해질까봐, 남들보다 늙어 보일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과 콩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실하지만 동시에 훨씬 연약합니다. 쉰 이후의 몸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약으로, 영양제로, 기능성 식품으로 몸을 다그칩니다. 건강은 더 많이 삼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과한 기대를 내려놓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쉰 이후의 지혜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약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존중할 때 오래 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 한쪽에 조용히 두십시오. 혹시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약병들이 당신의 불안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불안이야말로 당신의 몸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당신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무겁지 않게 억지로 붙잡지 않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쉰이 넘어서 갑자기 보조식품에 집착하게 되는지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표에 적힌 작은 숫자 하나가 마음을 흔듭니다. 피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고 혈압이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보다 광고에서 들은 문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것만 꾸준히 드시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간단한 해결책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힘들면 쉬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일도 해야 하고 자식들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회복되는 길을 찾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한 알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혹시 모자란 것이 있어도 이걸로 채워지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쉰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입니다. 간이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간은 말없이 지쳐갑니다.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보조식품을 더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과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것이 간에 좋다는 보조식품입니다. 회식이 잦거나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제 무리했으니 오늘은 간을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간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술입니까? 아니면 약입니까? 간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물질을 얻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 해도 결국 간이 처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간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치가 크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이를 되돌려준다고 광고하는 각종 보조 식품들입니다. 피부에 좋다, 관절에 좋다, 기력을 되살린다, 기억력을 지켜준다. 그 말들은 우리 마음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쉰이 넘으면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주름이 늘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시간과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삶을 오래 견딘 흔적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다른 곳에 무리가 갑니다. 콩팥은 작은 기관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많은 보조식품의
대사산물을 결국 콩팥이 걸러냅니다.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콩팥은 특히 조용히 나빠집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특정 제품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종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를 먹고 효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마다 하나씩 더 추가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어느새 아침 식탁 위에는 약통이 여러 개 놓입니다. 밥보다 알약을 먼저 삼키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건강한 모습일까요?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은 넘치면 흐르고 부족하면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치도록 채워놓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약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소식, 그리고 마음의 평온입니다. 반대로 보조식품을 여러 종류로 바꾸어가며 챙겨 먹던 분들은 늘 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고 내일은 어떤 수치가 걱정된다고 말입니다. 관심이 몸에 과도하게 쏠리면 작은 변화도 큰 병처럼 느껴집니다. 불안은 또 다른 보조식품을 부르고 그것이 다시 몸을 지치게 합니다. 쉰 이후의 건강은 더하는 싸움이 아니라 빼는 싸움입니다.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식, 과음, 늦은 잠,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필요 없는 보조식품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덜어내면 숨을 쉽니다. 간과 콩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다만 그들에게 쉴 틈을 주어야 합니다. 약으로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생활로 받쳐주는 것이 쉰 이후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서랍 속에 여러 통의 보조식품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다 먹지 못한 채 새 것을 또 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향한 열심임은 나는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건강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입니다. 돌봄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오래 갑니다. 쉰 이후의 몸은 그 조용한 돌봄을 원합니다. 쉰을 넘기고 나면 몸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무겁다거나 밤중에 몇 번씩 잠이 깨는 일,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 남는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젊을 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변화들이 이제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가만히 들여다보기보다 무언가를 더 보태어 덮어버리려 합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영양제를 하나 더 삼키며 다시 움직이라고 재촉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낍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과 가까워집니다. 직장에서의 자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줄어들 때 우리는 몸만이라도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챙겨 먹습니다. 혹시라도 약해 보일까봐, 혹시라도 먼저 쓰러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위에 쌓은 건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보조식품을 드십니까? 그때마다 나는 잠시 웃습니다. 내가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오래전부터 몸을 과하게 건드리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많이 걷고 잠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지켜온 습관입니다. 물론 나도 아플 때는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습관처럼 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보조식품이라는 말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해가 지면 쉬고 제철 음식을 먹고 과하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몸을 과하게 조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요즘 우리는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수치를 낮추고 기능을 높이고 젊음을 유지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 과정에서 몸의 목소리를 놓칩니다. 특히 콩팥은 우리 삶을 닮았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제 할 일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얼마나 무리하든 말없이 걸러냅니다. 그러나 한계가 오면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게 더 무섭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대신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수치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놀랍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그렇게 많이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지? 그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에 대해서만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가 좋다 하면 둘을 먹고 둘이 좋다 하면 세 가지를 더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좋다고 하면 곧바로 따라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오래 살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평온하게 걷는 일입니다. 나는 가끔 병원 대기실에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이 손에 약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것을 먹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대화 속에는 몸을 신뢰하는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더 채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몸을 믿지 못하면 결국 무엇을 먹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들어 작은 피로에 과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다고 느낄 때 곧바로 무언가를 사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쉰 이후의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약간 느려지고 약간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려 애쓰면 더 큰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몸은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를 의심하며 계속 무언가를 들이붓는다면 결국 관계는 틀어집니다. 쉰 이후에는 몸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태도 말입니다. 건강은 공격적으로 지켜야 할 성이 아니라 조용히 돌봐야 할 정원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손을 대면 오히려 뿌리가 상합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하는 법이 아니라 덜어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먹을지 고민해왔지만 이제는 무엇을 줄일지 생각해야 합니다. 약통을 하나 더 늘리는 대신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십시오. 늦은 밤을 줄이고 아침 햇살을 더 받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간과 콩팥은 화려한 보조식품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더 좋아합니다. 먹는 양도 조금 줄여보십시오. 배가 가득 차기 전에 멈추는 습관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한 보호입니다. 과식은 장기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절제는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매일 천천히 걷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몸은 정리되고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무엇보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누가 무엇을 먹고 좋아졌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속도로 늙어갑니다. 쉰 이후에는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약은 의사의 판단에 맡기되 불안 때문에 늘려가는 습관은 멈춰야 합니다. 덜어내는 선택이야말로 쉰 이후의 지혜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몸은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해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간과 콩팥은 평생 묵묵히 일하지만 쉰이 넘으면 그들도 지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많은 배려입니다. 건강은 수치에 매달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약을 더하는 순간 우리는 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건강은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히 자고 과식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오래 붙잡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가장 깊은 보약입니다. 늙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통을 하나 내려놓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나는 내 몸을 믿겠다는 다짐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쥐는 삶이 아니라 가볍게 놓는 삶입니다.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